자, 배설은 배설계,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와 같은 배설계는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노폐물이 뭐 요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하고 배설계가 그 배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배설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죠? 똥 생각하죠. 근데 똥은 배설이 아니고 배출이야. 배출과 배설의 차이가 옆에 써 있어요. 배설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말 그대로 거릅니다. 걸러가지고 그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라서 굉장한 장인 정신이 필요해. 어마어마한 약간 프로페셔널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엑기스만 내보내는 거야. 그런데 배출은 그냥 안에서 흡수가 안 됐으면 필요하든 안 하든 그냥 나오는 거야. 그게 배출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가 수박씨가 소화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대변을 놓으면은 수박씨가 나오기도 하고요. 콩나물 줄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뭐 이런 게 나오지? 그런 게 배출이야. 그런데 너네 소변 보는데 호박씨 나온 적 있는 사람? 수박씨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도 없고 사실 엄청 아파요. 선생님이 그 신장에 돌이 생겨가지고 신장 결석 때문에 그 고생을 엄청 했었어. 고3 때 이제 고3 올라갈 때. 그 안에서 돌이 돌아다니면 엄청 아파. 임산부의 그 진통이랑 맞먹는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야. 뭐 그건 또 스토리 얘기하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돌멩이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변을 많이 보면 그 알갱이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 근데 몸 밖으로 나오면 진짜 조그매. 근데 그 진짜 조그만 거 나오는데도 그렇게 아파. 그치? 그러니까 이 배설이라는 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고 얘네는 그냥 밀고 들어가서 그냥 안에서 그냥 안 됐으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런 프로페셔널한 건 아니지. 물론 이제 음식물을 소화하는 그 소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대변으로 나가는 것은 배출이다. 자, 그러면은 노폐물의 생성이랑 이제 배설을 볼 건데 여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1단원에서 소화에 관련된 내용이랑 조금 연결이 됩니다. 세포에서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분을 분해하다 보면은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너네가 택배 회사에서 그러니까 택배 회사는 아니죠. 어쨌든 쇼핑몰에서 택배를 시켜. 그러면은 딱 너네가 필요한 것만 딱 들어오나요? 갑자기 계란을 시켰어, 엄마가.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가 두 손에 소중하게 계란을 들고 오셔서 자, 여기 계란이요라고 하지 않지. 어떻게? 사실 계란은 이제 택배를 시키지도 않지만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막 싸가지고 가져오잖아. 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걸 뜯는 과정에서 택배 박스며 뭐 비닐이며 포장재며 이런 게 나오잖아. 우리가 택배를 시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 안에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분해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노폐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노폐물이 어떤 게 만들어지냐?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만들어지는 게 똑같은데 뭐 어쨌든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단백질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 그래서 보면 이 얘나 이제 공통적으로 이 만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종류가 C하고 H하고 O, 탄소, 수소, 산소가 약간 결합한 이제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이 산소 같은 거 이제 얻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리고 물이 나와. 공통적으로. 너네가 탄수화물을 먹든 지방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중간에 에너지를 얻고 산소를 얻는 과정,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을 해서 그 영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도 노폐물이지. 우리 몸에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리 방금 앞단원에서 코로 나갔잖아. 그치? 페퍼한테 줘가지고 밖으로 나갔어.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물은 어떻게 하냐면 물은 뭐 소변으로 나가기도 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쉬면서도 물이 있지 그 안에.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너무 잘 알게 됐지. 마스크 쓰고 숨을 쉬었어. 내가 지금 마스크에다 침 뱉었어? 아닌데도 거기서 막 그죠? 물이 왜 맺히는 거야? 우리가 숨을 들숨 날숨에도 이 수증기가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들숨 날숨으로도 나가지, 소변으로도 나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단백질은 얘를 우리가 먹었을 때 이 이산화탄소하고 물도 나오는데 암모니아라는 게 나와. 탄수화물하고 지방에는 없던 노폐물이야.
그럼 이 암모니아는 나가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은 소변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소변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질소를 포함해 이 아까 전에 얘네가 다 공통적으로 탄소와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있는 이 음식물이라 영양소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단백질은 얘뿐만 아니라 N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근데 너네가 아마 1학기 때 배운 거에서 기억이 난다면 암모니아가 NH3였거든. 암모니아가. 이 N이 이제 결합을 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지. 질소를 포함하는 노폐물인 암모니아는 질소를 포함하는 영양소인 단백질이 세포에서 분해될 때 만들어지며 근데 얘가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굉장히 강해.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에 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너무 위험한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너네 그 헬스 하거나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근육 만들고 못 만든다고 단백질 엄청 먹잖아.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다이어트 할 때도 단백질 꼭 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이 안에 이 암모니아 같은 요소, 아까 얘기했던 요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막 통풍이라고 하나? 막 이런 게 오게 돼. 그래서 뭐 혈관을 막거나 해서 엄청 아프다고 하잖아. 들어본 적 있지? 이제 그게 사실 이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사실 많이 먹어야 돼요. TMI였고 어쨌든. 근데 얘가 독성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몸 밖으로 나갈 때 나가기 전에 간에 들려가지고 얘를 독성이 약한 요소라는 걸로 바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나가냐면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미 이제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 밑에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둘 다 이산화탄소랑 물을 다 노폐물로 만든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들숨하면 안 되지. 날숨으로 해야지 나가지. 날숨으로 나가지. 됐지? 그 다음에 물은 폐에서 당연히 날숨으로 나가거나 나간다고 했으니까 다 날숨이지.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는 거지. 됐지? 근데 이제 단백질은 단백질 혼자 이 암모니아를 이제 만들게 되고 얘는 독성이 강함으로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라는 걸로 바뀐 다음에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게 된다. 알았지? 얘네 셋 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있지만 암모니아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만 나온다.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배설계의 구조가 뭐냐? 배설계의 구조는 콩팥하고 그 다음에 오줌관하고 방광하고 요도 해가지고 이걸로 배설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과정은 여기서 다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가서 요도로 가면 얘네는 그냥 이동 경로일 뿐이야. 사실 아무것도 안 해. 알았지? 콩팥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콩팥을 이제 확대해가지고 콩팥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 콩팥을 공부를 합니다. 자,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 등 쪽 좌우에 한 개씩 있어. 아까 선생님이 그 신장에 돌이 생겨가지고 엄청 고생했다고 얘기했잖아. 등이 엄청 아파. 그래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소변을 넣고 이제 뭐 이렇게 돌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뭐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침에 회진을 돌 때 의사가 등을 두들겨 본단 말이야. 아픈지 계속 아픈지. 점점 강도가 세죠. 안 아픈데 막 아플 때까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나을 때까지 이제 있는 거지. 나중에는 이제 때리면 안 아파요. 그렇다고 뭐 겁나 칼을 꽂았나? 자. 그래서 어쨌든 등 쪽에 저 하나씩 있고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오줌을 만드는 당연히 기관이고 콩팥 겉질, 겉부분, 그 다음에 콩팥 속질, 그 다음에 그 콩팥 겉질과 속질의 모든 일을 다 하고 또 그 안에 콩팥 깔때기 부분이 있어. 여기는 모든 작업이 마친 애들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콩팥 겉질과 속질에는 우리가 이제 이 배설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야. 네프론이라는 게 있어.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고 한 팀이야, 얘네가. 알았지? 한 팀인데 어떻게 팀이냐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가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 엄청 말이 길었지만 사실은 오줌관과 방광과 요도는 그냥
그냥 우리 노폐물이 지나가는 그냥 경로라고 얘기했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그 콩팥 안에서도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콩팥 가운데 있는 이 콩팥 깔때기 부분에 모이는데 여기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겉질과 속질을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겉질과 속질 그 곳에 뭐가 있냐면 이 네프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그 네프론이 너네 옆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콩팥 하나에는 아까 네프론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한 팀이라 그랬잖아. 그 한 팀짜리 네프론이 콩팥 하나당 100만 개야. 양쪽에 있으니까 몇 개? 200만 개. 그 200만 개 애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이게 막 잘 골라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너무 짠 걸 먹거나 아니면 뭐 좀 이따 더 하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뭘 안 먹거나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럼 얘네가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노폐물을 걸러내야 되는데 계속 암모니아 요소가 계속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이 네프론이 콩팥이 고장이 나는 거야. 그 콩팥이 그러면은 오줌을 못 싸는 게 아니라 노폐물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 걸러내는 작업을 못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이게 얘네가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도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애가 밖으로 못 나가게도 골라내거든.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것도 막 내보내진다거나 필요 없는데 쌓인다거나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야. 콩팥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 소변은 못 넣으면 사람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하나 없으면 어떡해? 하나가 없어도 하나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콩팥을 기증하고 하잖아. 가족 중에 이제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한쪽 하죠. 근데 아무래도 무리가 되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잘못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만 있어도 걸르는 작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이 기증을 하려면 본인이 비실비실한데 기증하면 같이 죽는 거지. 자, 그래서 뭐 그래요. 요 밑에 이제 옆에 내용들도 많지만 이걸 일단 먼저 중요하니까. 자, 네프론은 얘네 셋이 한 팀이라고 얘기했잖아. 사구체는 뭐냐면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그림은 굉장히 징그럽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피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야. 빙글빙글 도는 실뭉치처럼 돼 있는 거야. 근데 너네 길 가다가 엄마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 쭉 직진을 할 때 말고 막 커브로 막 돌면 어떻게 돼 니네가 막 몸이 옆으로 밀리지. 얘네가 이게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에 맨 처음에 이제 피가 들어가는데 피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막 빙글빙글 돌면은 이게 혈관이 약간 미세한 구멍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근데 미세한 구멍으로 옆으로 밀려서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도 만약에 이제 커브로 돌다가 창문을 열고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 튕겨 나가지. 튕겨 나가. 그럼 그 튕겨 나가는 걸 받는 게 누구냐면 보호막 주머니야. 그럼 이 튕겨져 나가는 애들은 뭐냐면 필요 없어서 나간 게 아니라 작아서 나간 거야. 필요 없는 애도 있지만 필요한 애도 같이 섞여 있지. 그러면 이제 보먼 주머니가 받아. 그럼 그 다음에 세뇨관이 이게 지나가. 그러면 이 세뇨관에 모세혈관이 이제 붙어가지고 필요한데 나간 애를 다시 흡수하고 필요 없는데 깡따구로 견뎌가지고 그 사구체를 견뎌가지고 끝까지 온 애들이 있잖아. 걔네를 다시 분비한다 그래. 내보내서 그 작업을 마지막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모여서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아주 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해 줄 거야.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묶어져 있다 그랬고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라고 얘기했고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에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이고 이따가 이제 모세혈관하고 서로 이제 물질 교환을 하는 이제 붙어 있어. 모세혈관이 세뇨관에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완전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애들의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콩팥 안에 있는 콩팥 깔때기에 다 모이게 되고 콩팥 깔때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오줌관으로 내려옵니다. 오줌관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방광, 요도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런 통로다. 그래서 콩팥의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이고 콩팥 깔때기 속의 오줌은 오줌관을 지나서 방광으로 모인 다음에 다 모여서 이제 크면은 많이 모였으면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콩팥 깔때기부터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뭔가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그냥 순서만 열심히 외우시면 되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그 콩팥의 기능은 네프로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해주면 돼. 이미 한번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콩팥 깔때 여기부터 설명할게. 콩팥 동맥이 있고 콩팥 정맥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도 폐동맥,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 이런 걸 했었지. 폐동맥은 피가 깨끗해서 들어왔어. 더러웠어. 시험을 본 후 잊었죠. 폐동맥은 뭐냐면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면 무조건 동맥이라 그랬어. 그래서 폐를 향해 가는 거라서 폐동맥이라고 부른 거고 더러운 피가 흘러. 산소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폐정맥은 어때? 피가 깨끗하지. 폐에서 산소를 충전을 받았기 때문에 동맥혈이 흐른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런 것처럼 콩팥에도 콩팥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콩팥 동맥, 그러니까 이 폐나 콩팥이나 결국은 모세혈관 노폐물을 내보내고 좋은 거를 지금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콩팥 동맥은 심장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심장에서 바로 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밖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콩팥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 요소의 농도가 높아. 요소의 농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 콩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야. 콩팥에서 나간다는 건 뭐야? 노폐물 다 놓고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소의 농도가 당연히 낮겠지. 폐동맥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콩팥동맥. 폐정맥이랑 같은 게 콩팥정맥이라고 생각하면 돼. 폐동맥도 피가 더러웠어.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었지. 얘는 그 더러운 요소가 많고. 알겠지? 이 모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네프론을 거치고 나면은 깨끗한 상태로 나가는 피가 이제 콩팥 정맥에 흐르기 때문에 이때는 요소의 농도가 낮게 되는 거야. 자, 오줌의 생성 과정. 오줌은 이 네프론, 즉 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에서 연결된 그 네프론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다. 자, 여과는 뭐냐면 이제 뭔가 걸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걸러내지는 거야. 약간 엄마가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국수, 잔치국수나 이런 거 국수를 먹을 때 체에 받치잖아. 그러면 면은 위에 있고 물만 밑으로 나가잖아요. 왜 물만 나가? 왜 면은 안 나가고 물만 나가지? 액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구멍보다 입자의 크기가 어떤 거야? 작으니까 나간 거야. 만약에 면이 그 구멍보다 크면 다 나가겠지. 알겠지? 그래서 엄마가 체에 받칠 때 이 면발보다 더 얇은 구멍이 있는 체를 쓰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되는 거야. 체에 받치는 것처럼. 근데 그때 여과됐을 때 그 밑에 보먼주머니에 모인 그 액체를 여과액이라고 부르거든? 여과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과액은 딱 필요 없는 애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간 애들이야. 보먼주머니로 나간 애들이야.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 크기가 작은 물질이 여과가 됩니다. 구멍이 작은 그 작은 물질이 여과가 돼. 어떻게 여과가 되냐면 앞에서 말했을 때 사구체가 실타래처럼 막 꼬여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혈관이 빙글빙글 피가 돌면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운전할 때 유턴을 돌면 우리 몸이 막 치우쳐지는 것처럼 이 사구체에 있는 액체들이 압력을 많이 받아서 바깥으로 뿅 하고 나가는 거지. 근데 그 나갈 때 혈구나 단백질 같은 크기가 큰 물질은 여과가 되지 않는 거야. 혹시 이 콩팥 동맥에 단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여과액, 즉 보먼주머니에는 단백질이 있다 없다? 왜 없다?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알겠지? 자, 근데 너네가 여기 보면서 알 거야. 포도당은 우리 몸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암모니아가 아니라 아미노산 어때? 우리 몸 필요하지?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 근데 여과액에 있다 없다? 있다. 왜? 크기가 작아서. 한 번이라도 맞았으면. 자, 여기 있는 애들은 필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작아서 나간 거고 단백질이나 혈구 같은 애들은 그냥 그 크기가 커서 요 위에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1차적으로 했어. 그리고 이제 이 보먼 주머니는 세뇨관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사구체에서 이제 견딘 애들이 여기 이제 혈관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세뇨관하고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앞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정확한데 이 세뇨관을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칭칭칭칭 감고 있어.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야. 너네 집에서 청소하다 보면 그런 일 있죠. 청소하다 보면은 막 열심히 청소하고 막 다 갖다 버렸어. 근데 딱 방에 들어서 깨끗하게 청소했네 그랬는데 뭐야 안 버린 휴지가 있어. 이거 왜 여기 있어? 그럼 다시 갖다 버려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리려고 내놨는데 엄마 그거 아니야. 그거 버리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번에 쓰는 거야 하고 다시 갖다 놓을 때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청소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로 이제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 얘도 처음에는 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내려갈 때 작은 애가 내려갔는데 나도 모르게 사실 필요한 애들이 막 내려갔고 버리면 안 되는 애들 내려갔고 그 다음에 그냥 얘네가 깡따구로 있어서 이 안에 필요 없는 애였는데 견뎌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여기까지 운 좋게 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애들을 여기서 또 물질 교환을 하는 거야. 이 모세혈관에 남게 되면 우리 몸에 남는 거거든. 그리고 세뇨관에 남게 되면 이 끝에는 콩팥 깔때기 그 다음에 오줌관 방광 요도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은 세뇨관한테 필요 없는 걸 주겠지. 야 이거 잘못 왔어. 얘 여기에 지금 견뎌가지고 왔나 봐. 야 이거 다시 내보내 해서 분비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억울하게 크기가 작아가지고 여기 내려왔어. 그러면은 그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재흡수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재흡수하고 분비가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재흡수와 분비라는 이 단어는 우리 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재흡수한다. 좋은 걸 재흡수하겠어? 나쁜 걸 재흡수하겠어? 좋은 걸 재흡수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아까 전에 나왔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뭐 물이나 무기염류 같은 애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비는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내보내는 건 좋은 거 내보내, 나쁜 거 내보내. 나쁜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소 같은 노폐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흡수, 아까 말했지만 재흡수라는 이 단어, 분비라는 단어는 우리 몸 기준이다. 우리 몸에 다시 흡수한다는 건 좋은 거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재흡수가 되고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무조건 다 재흡수야. 그런데 물하고 무기염류는 왜 대부분이라고 돼 있냐면은 이 물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이제 정해져 있는 양이 있어서 그 양을 맞추면 되는 거라 너무 많으면 이제 내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또 두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내보내도 상관없겠지. 알겠죠? 무기염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게 되면 세뇨관은 이제 그 끝에 이제 오줌관 요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쁜 거니까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운 좋게 남아있는 노폐물이 다시 분비가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과가 일어나는 원리. 아까 전에 그 여과 내가 체에 받치는 얘기 막 했었잖아.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사구체는 보먼 주머니보다 압력이 높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힘을 많이 받아. 그래서 압력 차에 의해서 물질이 여과된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요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에 이제 잘 보면 일단 혈액, 우리 몸에 도는 이 혈액, 그리고 이건 콩팥 동맥이야. 더러운 피, 우리 폐동맥에 더러운 피가 흘렀던 것처럼 얘도 지금 더러운 상태고 필요하든 필요 안 하든 어쨌든 온갖 게 지금 다 있는 상태야. 됐지? 그래서 1차 사구체를 빙글빙글 돌아. 그치? 압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크기가 작은 애들이야. 필요 없다고 나간 게 아니라 크기가 작아서 나간 애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여과에게. 그런데 아까 혈액에는 있었던 단백질, 혈구는 이 밑에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없다? 크기가 커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와. 크기가 커서 혈액엔 있었는데 여과에겐 없다. 왜? 그러면 크기가 커서 못 나간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포도당은 단백질이 그러니까 뭐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분해돼 가지고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된 거니까 더 작은 입자잖아. 그래서 밑으로 나온 거지. 자, 여과에게 지금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있는데 여기 갑자기 오줌에는 없다. 왜? 오줌에는 없다. 왜 없어? 그치, 재흡수했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앞으로 2달 반
남은 기말고사 때까지 꼭 기억해야 돼. 넌 고시죠. 이번에 잘 봐야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물하고 그 무기염류는 대부분 흡수되긴 하지만 이제 좀 남아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와. 이 처음에 이 혈액에서는 내가 얘네를 가지고 퍼센트를 매겼을 때 요소의 퍼센트가 낮을 거야. 퍼센트가. 왜냐면 다 같이 있으니까. 근데 얘네 가지고 퍼센트 따지게 되면 요소의 퍼센트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지, 퍼센트를. 셋이서 갈랐었는데 만약에 똑같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그치? 여기서는 요소의 퍼센트가 작았는데 여기서는 퍼센트가 커져. 그 얘기는 양이 많아진 게 아니야. 뭐야? 다른 애들이 다 가서. 다른 애들 다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여기에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이 그람으로 나온 게 아니라 퍼센트로 나왔잖아. 잘 봐봐. 맨 처음에 혈액에는 이런 퍼센트로 있었어. 그런데 여과에게는 8%였던 단백질이 없어. 아까 왜라 그랬어? 크기가 커서 여과에게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걸러지지 않았지. 당연히 오줌이 안 나오지. 여기도 안 나오고 당연히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은 여과에게는 나와. 왜? 우리 몸에 필요한데 왜 나와? 크기가 작아서. 그런데 왜 여긴 없어? 흡수. 작았는데 커졌어? 재흡수했기 때문이야. 됐지? 그 다음에 요소. 이렇게 되다 갑자기 양이 는 게 아니야. 비율이 커진 거야. 나머지 애들이 다 재흡수되고 필요하다고 싹싹 가져갈 때 얘 마지막까지 버려질 거야. 그래가지고 퍼센트가 올라간 거지 그람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자, 단백질 여과에게 없다.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 여과에겐 있지만 오줌에는 없다. 여과액 전부가 재흡수되기 때문에 요소 여과액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크게 높아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돼가지고 농축이 되는 거야. 진짜 엑기스가 남는 거야. 표현이 좀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하면은 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제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줌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는 어디가 문제일까? 무슨 상태가 문제일까? 포도당은 나가면 안 되잖아. 근데 왜 나갔어? 재흡수 과정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몸에 재흡수가 안 되고 있어. 단백질이 있대. 이게 뭐야? 사구체부터 이상이야, 얘는. 사구체에서 내보내면 안 되는데 사구체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지. 오줌의 배설 경로, 콩팥, 동맥, 우리 온갖 게 다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사구체를 거쳐서 우리가 여과가 된다고 했고 그 여과액이 보먼주머니에 있는데 이 여과액에는 진짜 너무 많이 얘기한다. 단백질 있다 없다? 없다. 왜? 크기가. 완전 이거 꿈에 나오겠어. 자,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에서 걸러진 애들이 이제 세뇨관에 있는데 이 세뇨관하고 모세혈관이 서로 붙어 있다라고 얘기했지. 모세혈관은 세뇨관한테 필요 없는 걸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분비라고 얘기했고 세뇨관은 모세혈관한테 좋은 걸 줘야지. 우리 몸에 남아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재흡수라고 얘기했고 그런 아주 프로페셔널한 애들이 이 그 네프론 안에서 다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여기까지가 콩팥이야 지금. 그 다음에 오줌관, 방광, 요도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